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감이 굉장한 화제가 되었습니다. 임기 중 마지막 국감이었기 때문에 과연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 관심이 갔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강력한 메시지들을 쏟아냈습니다. 한마디로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가지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던 것인데요. 그냥 단순하게 작심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듯한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사용하는 단어, 몸짓, 제스처, 뭐가 됐든지 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번에 국감장에서 보여줬던 감정적인 모습은 이전의 모습과는 굉장히 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특히나 좀 관심이 가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바로 한동훈 검사장을 비호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질의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발끈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스스로를 식물총장이다라고 부르면서 자신이 도대체 무슨 한동훈 검사장 아니 무슨 검사 누구를 비호할 수 있는 입장이나 되나 라면서 발끈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예상외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난 뒤에 관심이 가는 것은 당연히 추미애 장관 쪽의 반응일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추미애 장관 쪽에서는 별다른 입장문을 내놓고 있지는 않는데요. 그런데 또 교묘하게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압박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놓고 표면적으로 입장문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만 뒤로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압박을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임기 중 마지막 국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감은 시작하기 전부터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사진 한 장이 보여주는 것처럼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감 중에서 굉장히 감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15시간 가까이나 진행이 됐던 국감 동안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한마디로 밤새도록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있는 것이 몇 차례나 포착이 되었고 굉장히 역동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 여당 쪽에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저런 식의 모습을 보일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이 하고 있는 얘기가 다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설령 국감이라고 할지라도 합리적인 어떤 증거와 근거를 가지고 반박을 하기는커녕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얘기라고는 한 가지밖에 없죠. 바로 태도입니다. 태도. 이낙연 대표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감의 발언과 태도가 공수처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한대요. 자, 저 말을 통해서 이제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여당이 주장하고 있던 공수처의 목적은 무엇인 겁니까? 사람을 예의 바르게 만드는 것. 그게 공수처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태도가 안 좋다라 그래가지고 공수처에 대한 무슨 필요성이 입증된다라고 하니까 예의 바르게 만드는 게 아니면은 뭐가 도대체 목적이겠습니까? 당 대표조차 저런 식의 지금 입장을 내놓고 있는 걸 보면은 여당 쪽에서는 굉장히 좀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감 도중에 어떤 모습까지도 보였습니까? 국감 중에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이런 지금 얘기까지도 나오는데 자, 실제로 지금 장면을 보시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주먹을 내려칩니다. 저런 식의 제스처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마 평상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어떤 모습과 태도 이런 것들에 비추어 봤을 때 누군가가 옆에서 좀 조언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마지막 국감 그리고 저런 식의 강력한 모습 심지어는 책상을 주먹으로 치는 듯한 저런 식의 모습까지도 보인다. 이유가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에 대한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거겠죠. 자, 그런데 지지층을 모으는데 단순한 제스처로는 부족하죠. 뭐가 필요합니까?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메시지. 윤석열 검찰총장은 강력한 메시지를 계속해가지고 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위법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일전에 썼던 표현 중상모략을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사과할 의지가 없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작정한 듯한 메시지도 내놨고요. 거의 저거는 정치적으로 생각해보면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저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으면 당연히 우리가 관심이 생기죠. 추미애 장관은 뭐라고 반응을 했을까? 자,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추미애 장관은 별다른 입장이 없어요. 그저 이제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공무원입니다. 이렇게 짧게 남겨놨습니다. 저것도 좀 묘하죠. 평상시에 추미애 장관의 어떤 성격이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저런 식의 간결하고 담백한 메시지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추미애 장관 쪽에서도 좀 간파를 한 것이겠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작정하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저런 식의 강력한 메시지를 내놨는데 그거에 대해서 똑같은 정도로 반응하게 된다면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가를 높이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으니까 추미애 장관 쪽에서도 아마 조언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무시해버리게 되면 자기를 그냥 완전히 매기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무시하게 되면은 자기가 지금 한 방 먹은 그런 모양새가 되니까 짧고 담백하고 간결하게 저 정도의 메시지만 내놓은 것이죠. 추미애 장관의 주장과는 다르게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정 사건에서 총장을 배제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 대다수의 검사들과 법률가들은 위법하고 검찰청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한마디로 얘기해서 특정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지시는 할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완전히 배제하는 거 그거는 위법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번번이 중범죄를 저질러서 장기형을 받고 수감 중인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를 가지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해버리고 또 검찰을 공박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너무 맞는 얘기 아닙니까? 추미애 장관이 저런 식으로 지금 지휘권을 발동한 거 그 근거가 뭐였습니까? 딱 한 가지예요. 그냥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게 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적을 하는 것처럼 그 누군가가 정상적인 어떤 누군가가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친 그 사건에 대한 피의자 아닙니까? 피의자. 그 피의자가 옥중 서신을 보냈다, 옥중 편지를 보냈다, 그거 한 가지를 가지고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하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누가 보든지 간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런 식으로 장장 15시간 가까이나 자신의 입장에 대해 가지고 항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히나 항변을 했던 특히나 감정적인 모습을 보였던 장면이 있는데요. 자, 바로 이 장면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지금 제스처가 크고 지금 이제 눈썹도 보시게 되면 굉장히 지금 치켜 올라가 있죠. 책상 앞으로 지금 몸을 두는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지금 모든 모습들이 감정적으로 격분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떤 얘기가 나왔길래 저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격분했던 것일까요? 자, 바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입니다. 한동훈을 비호한다고? 아니 내가 식물총장인데 누구를 비호하냐 이건데요. 박범계 의원은 질의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동훈을 비호한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채널A 사건은 지금 현재 나온 게 없다. 저는 오히려 되묻고 싶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수사를 막았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한 검사를 비호할 능력도 없고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밖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하지 않냐. 제가 누구를 비호할 수 있냐 이거죠. 저 얘기를 듣고 박범계는 또 참지 못하고 아니 식물총장이라니 뭐가 당신이 식물총장이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뭐가 식물이 아닙니까 라고 정면으로 맞받으면서 인사도 완전히 배제가 됐다. 인사권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가지고 의원님은 오히려 누구를 비호하는 것이냐 이렇게 되묻기까지도 했습니다. 박범계 의원처럼 양심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점만 생각하는 그런 어떤 정치꾼들이야 윤석열 검찰총장의 말에 동의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상식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말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든지 간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금 식물총장이 되었어요. 추미애 장관이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을 그런 식으로 식물총장으로 만들었죠. 누가 됐든지 간에 다 동의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이다라 그래서 한동훈 검사장을 계속해가지고 지금 압박하고 계속해가지고 좌천시키고 있지 않아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압박은 계속해가지고 이어지고 있죠. 올해만 지금 3번째 좌천이 됐습니다. 또 충북으로 또 갔잖아요. 어떻게 된 것인지 충북으로 또 갔더니만 이번에 뭐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복무점검까지 한다라고 합니다. 법무부 감찰관실이 법무연수원 본원으로 전보된 한동훈 검사장이 출근을 하자마자 뭐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복무점검까지 나섰다라는 거죠. 이런데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동훈 지금 검사장을 비호하고 있습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비호를 한다라는 것입니까? 추미애 장관이 자신이 갖고 있는 권한을 갖다가 남용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식물총장으로 만들어버리고 사법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것을 현재 지금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양심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소수의 그냥 문재인 정부를 따르는 그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상식적인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좋았겠죠. 그 소수의 국민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정치를 해왔던 거 아닙니까? 그 소수를 믿고 박범계 같은 사람들도 그렇게 그냥 소리를 지를 수 있었던 거겠죠. 그러나 상황이 변했습니다. 국민들이 점점 현실을 지금 깨닫고 있고 진실이 무엇인지 깨닫고 있습니다. 윤석열이라고 하는 존재, 한동훈이라고 하는 존재, 이 두 사람의 존재는 분명히 문재인 정부에게 그리고 또 이후로 여당에게도 큰 타격이 될 것입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